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암시하는 이메일을 발견한 후 갑자기 아들과 함께 사라진 미국 여성 수잔 오스본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6일 미국 엘라베바주 홀트빌, 수잔 오스본의 절친인 홀리 헤펠트가 미국 플로리다주 최남단 퀘스트로 이사를 하기 위해 부지런히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수잔의 절친이자 소울메이트인 홀리는 수잔의 집 건너편에 살았고 두 여성은 9년간 서로 알고 지냈습니다. 9년간 수잔과 홀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고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평소에 수잔은 자신의 집보다 홀리의 집에 더 자주 머물렀고 함께 쇼핑도 하고 놀러도 다니며 항상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 중 홀리의 약혼자가 갑자기 플로리다주 키에스트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절친 수잔과 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온종일 홀리의 이사를 도운 수잔은 눈물을 흘리며 친구와의 이별을 슬퍼하였고 비록 떨어지게 되었지만 매일매일 연락하고 지내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홀리는 수잔에게 자신의 결혼식에 꼭 참석하여 부케를 받아달라고 수잔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수잔은 홀리에게 무조건 참석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조만간 결혼식장에서 보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홀리는 약혼자와 함께 퀘스트로 이사를 온 이후에도 매일 수잔과 문자와 전화를 하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2017년 5월 28일, 이날도 홀리는 예전처럼 수잔과 오랜 시간 통화를 하였고 다음날인 29일에도 서로 문자를 보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두 여성은 긴 시간 동안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당시 수잔과 홀리가 나눈 문자의 내용은 일상적인 대화였고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2017년 5월 30일, 홀리는 전처럼 수잔에게 잘 지내냐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상하게도 수잔은 홀리의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홀리는 수잔이 전화를 분실했을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문자에 답을 하지 않은 것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홀리는 다시 한번 수잔에게 잘 지내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수잔은 홀리가 보낸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며칠 동안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9년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홀리는 수잔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시 홀리는 수잔의 아들 에반 차트랜드에게도 전화와 문자를 하였으나 에반도 홀리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홀리는 수잔의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해보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홀리는 수잔의 가족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홀리는 간신히 인터넷에서 수잔의 동생의 페이스북을 찾아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였는데 하필 수잔의 동생은 친구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없도록 설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당황한 홀리는 수잔의 동생에게 친구 요청을 보내놓고 친구를 수락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때 마침 수잔의 어머니 린다가 직접 홀리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수잔의 어머니도 홀리처럼 수잔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역시 수잔의 아들 에반도 연락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2017년 7월 29일 수잔의 어머니가 직접 경찰에 수잔과 그녀의 아들 에반이 사라졌다고 실종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잔과 에반의 행방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은 제일 먼저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수잔의 남편 제리 오스본을 수배하였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제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리는 당시 그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리의 집에 방문하여 그에게 수잔이 사라진 것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경찰의 말을 듣자마자 남편 제리는 갑자기 화를 내며 수잔이 얼마 전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제리를 좀 더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제리의 모든 것을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제리에 대해 조사를 하면 할수록 남편 제리의 충격적인 이중생활과 어두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수잔 오스본은 미국 엘라베마주 홀트빌에서 아들 에반 차트랜드와 남편 제리 오스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잔의 아들 에반 차트랜드는 남편 제리 오스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42세의 여성 수잔은 제리가 세 번째 남편이었으며 이전 남편들과의 사이에서 딸 한나 그레이스와 아들 에반 차트랜드를 낳았습니다. 아들 에반의 양육권만을 가진 수잔은 2013년 아들과 여행 도중 우연히 제리를 알게 되었고 그와 사랑에 빠져 4년 동안 함께 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남편 제리 오스본은 공군에서 전역한 퇴역 군인이었는데 수잔은 자신과 아들 에반을 아끼고 보살펴준 제리를 금세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수잔은 절친 홀리에게 연락하여 정말 괜찮은 남자를 알게 되었다고 자랑하였고 얼마 뒤 정립빈 미래를 꿈꾸며 제리와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제리는 수잔과 에반을 위해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잔에게 돈은 충분히 있으니 아들 양육에 전념하라고 말하며 직장까지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두 번이나 이혼의 아픔을 겪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힘들게 산 수잔에게 남편 제리는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제리와 결혼 이후 그녀의 삶은 한편의 영화와도 같았으며 수잔은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수잔의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였고 그녀는 아들 에반과 함께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수잔은 그녀의 어머니의 전화와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고 수잔의 아들 에반도 역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잔의 어머니 린다가 마지막으로 딸을 본 날은 5월 14일 일요일 어머니의 날이었습니다. 당시 텍사스에서 살고 있었던 어머니 린다는 딸과 손자를 보기 위해 오랜만에 엘라베마에 있는 딸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린다는 딸 수잔과 손자 에반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날에 너무나도 완벽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린다는 딸에게 자주 보자는 말을 남기고 텍사스로 돌아갔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딸 수잔과 손자 에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2017년 6월 어머니 린다는 수잔의 딸 한나 그레이스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전 딸 수잔에게 연락하였는데 이상하게도 수잔은 어머니 린다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수잔은 어머니와 이틀 이상 연락을 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 린다는 수잔이 이렇게 중요한 날 답을 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 린다는 수잔의 남편 제리와도 몇 번밖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리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아 남편 제리에게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딸 수잔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 린다는 딸이 연락이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린다는 곧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생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했던 수잔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어머니 린다는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어쩌면 딸을 화나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린다는 다른 방법으로 딸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편지를 작성하여 수잔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린다가 수잔에게 보낸 편지는 배달 불가라는 도장이 찍힌 채 다시 린다의 집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반송된 편지를 보고 놀란 린다는 결국 수잔의 절친 홀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놀랍게도 수잔의 친구 홀리도 린다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29일 드디어 어머니 린다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딸이 사라졌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장 먼저 수잔의 남편 제리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이 제리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는 열심히 집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제리에게 아내 수잔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자 제리는 아내 수잔이 아들을 데리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남자와 함께 집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잔의 명의로 된 자동차가 그대로 집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떠났다는 사람이 자신의 자동차를 그대로 두고 가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제리는 횡설수설하며 경찰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였고 제리를 의심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다 그의 집을 수색하였습니다. 제리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리는 아내가 사라지고 2달 동안 완전히 집 전체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새 카펫을 깔고 바닥 타일을 다시 교체하였으며 벽지와 가구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심지어 집 뒷마당에서 예전 아내가 쓰던 가구와 물건들을 모두 태워버렸는데 당시 이웃들은 제리의 집에서 며칠 동안 플라스틱과 나무가 타는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안에서 수잔과 에반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마지막으로 혈흔 감식에 널리 쓰이는 루미로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집을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를 하자마자 경찰의 예상대로 주방과 세탁실, 화장실에서 20여 개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발견한 혈흔을 확보하여 DNA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안타깝게도 검사 결과 제리의 집에서 확보한 혈액이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DNA 검사 결과만으로 제리의 집에서 발견된 혈액이 수잔과 에반의 것이라고 증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 제리는 6월 초에 집안의 모든 CCTV 카메라를 교체하였고 이전에 녹화된 영상들도 모두 폐기하는 수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제리를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여전히 제리는 용의자로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만약 제리가 용의자라면 도대체 범행 동기가 무엇일지 궁금해하였는데 얼마 뒤 수잔의 친구 홀리로부터 제리가 범행을 저지른 결정적인 동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잔은 평소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가장 친한 친구 홀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2016년 1월 이날 수잔은 홀리의 이메일로 남편 제리의 이메일을 스크린샷한 파일 몇 개를 보냈습니다. 당시 수잔이 홀리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 제리는 수잔과 결혼하기 전인 2011년부터 게이 소개팅 사이트에 프로필 사진을 올리며 다수의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엔 한 남성의 뒷모습만 나와 있었으나 수잔은 문신 때문에 그 남성이 제리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었고 프로필 사진에 기재된 전화번호도 제리의 것이었습니다. 제리는 소개팅 사이트에 자신을 소개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며 남자를 찾고 있었고 매칭된 남성과 메일로 은밀하게 대화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제이입니다. 저와 좋은 시간을 보낼 나이 많은 신사를 찾고 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장난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수잔은 남편이 자주 야근을 한다고 거짓말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자 남편 몰래 따로 그를 조사하여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후부터 수잔은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엔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홀리는 수잔에게 연락하여 당장 제리와 헤어지라고 소리쳤는데 수잔은 홀리에게 당장은 남편과 헤어질 수 없다고 울먹이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수잔은 남편과 이혼하면 즉시 아들 에반의 보험이 해지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고 어느 정도 돈을 번 뒤 아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헤어질 준비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수잔은 홀리에게 제리가 눈치챈 것 같다고 말하며 남편이 자신의 폰을 몰래 볼 수도 있으니 절대로 핸드폰 메시지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6일 홀리가 이사를 가는 날 갑자기 수잔은 홀리에게 남편과 문제를 잘 해결했으며 더 이상 이 문제로 스트레스 받기 싫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남편의 성적 취향 때문에 괴롭고 힘들지만 제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지낼 것이라고 홀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수잔은 매우 힘들어 보였으나 그 이후부터 홀리도 더 이상 남편과 헤어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홀리의 폭로 이후 경찰은 제리와 수잔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확신하였고 제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리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제리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집을 리모델링 했다는 것을 결정적인 증거로 밀고 나갔는데 이때 갑자기 제리의 부모님이 나서서 아들을 변호하였습니다. 제리의 부모님은 수잔이 바람난 남자와 함께 집을 떠나기 전 집 벽과 바닥에 스프레이로 조석한 말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제리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던 아들을 위해 자신들이 직접 집을 리모델링 하자고 아들에게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리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바람난 아내를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조언하였고 모든 것은 아들 제리의 결정이 아닌 자신들의 의견이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 집에서 수잔을 연상시키는 모든 것을 지운 것일 뿐 범죄를 감추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제리는 그의 부모님의 말처럼 정말 새로운 여자를 만나 리모델링한 집에 새 가정을 꾸려 살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게 접근하는 언론과 경찰들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리에 대한 심증만 있을 뿐 결정적인 증거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리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찰은 수잔의 어머니 린다를 도와 팜플렛을 뿌리며 사라진 수잔과 그녀의 아들 에바를 찾고 있고 현재까지도 수잔의 남편 제리가 용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